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, 드디어 기쁜 소식. 락다운이 좀 완화되는 조치가 지난주에 이미 발표가 됐죠. 스콧 모리슨이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연방 정부가 나는 이만큼까지 허용을 한다. 그 다음에 주마다 이제 인구나 규모가 다르니까 이제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던져놨는데, 유일하게 지금 빅토리아가 발표를 안 하고 있죠. 그리고 완화가 그렇게 크게까지 안 될 거라는 얘기를 해서 이미 막 시위도 나고 그랬었어요, 어제 되게 가격하게. 그래서 여기서 3가지 단계로 나눴어요. 이거는 전에 뭐 스테이지나 패키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스텝 1, 스텝 2, 스텝 3 이렇게 나눠놨어요, 다시. 그래서 이건 이제 얘네가 걸음마 단계라고 해서 봉쇄 완화 조치를 천천히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한 건데, 첫 번째로 제가 스텝 1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. 제가 외우지 못해서 좀 보고 할게요. 스텝 1은 10명까지 게더링 하는 게 가능하다. 괜찮죠? 여태까지 2명이었는데. 그 다음에 집에 5명까지 초청 가능. 친구 놀러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카페나 레스토랑 10명까지 가능. 하지만 4스퀘어미터에서 이제 한 명만 머무르는 거를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, 이 4스퀘어미터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3.3평이에요. 제가 알아봤어요, 또. 그래서 이거를 따지고 계산해 보면은 결국엔 소셜 디스턴싱 있잖아요. 1.5m, 뭐 2m 이렇게 지키는 거. 그게 나와요, 계산이. 그래서 소셜 디스턴싱은 계속 지키겠다라는 말이죠.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면 해라 라고 했고, 하지만 뭐 그게 꼭 필수라는 건 아니죠. 할 수 있으면 해라. 이미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. 그리고 리테일 스토어들이 오픈한다. 이제 리테일 스토어라고 하면은 뭐 옷가게 이런 것들이겠죠. 꼭 에센셜이 아니었던 애들, 하지만 뭐 옷가게 이런 게 열 수도 있다. 아웃도어 짐, 밖에 있는 짐들, 그리고 놀이터, 그리고 스케이트 파크가 오픈이 된다. 10명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 다음에 학교나 차일드 케어 오픈. 근데 이제 학교나 차일드 케어는 각각 너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오픈이라고 말은 했지만 다 연다는 뜻은 아니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. 거기에 상황에 맞게. 그 다음에 장례식 20명까지 허용. 그 다음에 종교 행사는 10명까지. 이렇게 해서 이게 1단계로 지금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2단계. 2단계는 모이는 게 소셜 게더링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. 10명이었잖아요, 지금 1단계에서는.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많은 비즈니스들이 열 수 있다. 그러니까 많은 비즈니스들, 리테일 스토어 말고 카페 말고 뭐 많잖아요.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, 뭐 전당포도 있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펍이나 카지노는 닫을 것. 왜냐면 펍이나 카지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니까 100명은 정말 넘는 건 굉장히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2단계에는 금지를 했고, 그 다음에 3단계는 100명까지 허용, 소셜 게더링 100명까지 허용. 이게 아마 스테이지 1인가 2인가 그랬을 거예요, 우리 전에.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. 100명까지 소셜 게더링이 허용이 되고, 그 다음에 카페나 레스토랑, 푸드코트 또 100명까지 앉아서 먹기 허용된다. 이것만 돼도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문 안 여니까 많이 그리워요, 그 음식이. 그래서 가게 규모가 엄청 크지 않는 데는 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네요, 스텝 3에서는. 그 다음에 바나 게이밍 룸 같은 데가 열 수가 있다. 자, 그래서 이게 3주마다 상황을 본다 그랬어요.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뭐 이렇게 풀어놔서 어떻게 뭐 잘못되면은 또 이제 막을 수도 있는 거죠. 3주마다 그거를 계속 검사를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. 그 다음에 스텝 3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7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래요. 이제 계획인 거죠.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. 그런 다음에 이제 별일이 없으면 9월까지 정상화하는 걸 본다라고 했어요. 왜냐면 이미 경제가 많이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. 이미 한 8%인가 추락했다고. 그래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주별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는 연방정부의 입장이었고 주마다 또 달라요. 지금 멜번 같은 경우는, 제가 살고 있는 멜번,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봉쇄 조치 완화에 동의하지 않은 주예요.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늦게 올리는 거기도 한데, 발표를 한다고 해서 지금 뉴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안내가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못 찾는 건지, 그래서 계속 지금 그 TV를 무음으로 해놓고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거든요.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 이걸 찍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늦어졌어요. 왜냐면 또 많이 바뀌기도 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그 확정된 정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어요. 그리고 지금 기다렸다가 이거를 찍고 그 다음에 저 뉴스 나오는 거 바로 번역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. 먼저 퀸즐랜드부터 하면은 5월 15일부터 스텝 1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. 뷰티 살롱 오픈, 그리고 아웃백에 있는 펍 카페 20명까지 허용 들어오는 거.
그러니까 이게 연방정부에서 던져놓은 거랑 살짝 다르지만 이게 가능한 거는 아웃백에 있는 펍 카페 그렇게 바쁘지 않겠죠. 그래서 아마 허용을 한 것 같아요. 20명까지. 그 다음에 스텝 2를 6월 10일 날 시작하겠다고 했고 스텝 3를 7월 10일 날 시작하겠다고 했어요. 퀸즐랜드의 경우에요. 퀸즐랜드는 뭐 브리즈번, 골드코스트 이런 데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 테리토리, 여기는 캔버라잖아요. 여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시작이 됐고 10명까지 소셜 게더링 오케이 했고, 하지만 연방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소셜 디스턴싱은 지키겠다는 거죠. 이게 얘네 입장이고, 그 다음에 뉴 사우스 웨일스 시드니 있는 데인데 이제 금요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고, 또 금요일날 15일, 5월 15일 지금 다가오는 금요일 날 좀 더 국제화를 한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도 15일 날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15일날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겠지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다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거는 10명까지 소셜 게더링 오케이, 15일부터. 그 다음에 5명까지 집으로 초대하는 거 오케이. 이거 연방정부랑 똑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카페나 레스토랑 10명까지 앉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정말 작은 카페나 레스토랑 테이크아웃뿐 아니라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괜찮죠? 어디 나가서 뭐 사 먹어도 되는. 그 다음에 예식 웨딩 같은 거는 10명까지 허용. 전에 2명이었는데 괜찮죠? 10명이면. 점점 커지고 있어요, 예식이. 그 다음에 장례식 20명까지. 그 다음에 종교 행사는 10명까지. 그리고 짐 놀이터 오픈을 하긴 하는데 리스트릭션과 같이 관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. 하지만 이제 여행은 아직 열지 않는다. 어떤 주도 여행을 연다고 한 주는 없는 것 같아요, 제가 알기로는. 그 다음에 WA,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 뭐 펄스 있고 그런 데죠. 지금 확진자가 9명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아마 빨리 푼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WA는 그렇게 나온 게 다고, 그 다음에 타즈메니아는 오늘부터 시작, 지금 월요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건데, 왜냐면 지난 3일 동안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대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양원에 일주일에 2명까지 방문 가능.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뭐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가서 방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장례식 20명까지, 그다음에 국립공원 오픈하고, 그 다음에 30km까지 운동 가능. 꽤 먼 거죠. 뭐 만약에 뭐 바이시클 타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30km까지 가셔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는 좋은 소식이네요. 그 다음에 또 퍼블릭 게더링은 10명까지. 그리고 그러니까 그 퍼블릭 게더링이라는 게 꼭 이렇게 막 친구들이랑 모여있는 게 아니라 인스펙션이나 하우스 인스펙션, 아니면 종교 행사, 아니면 웨딩 이런 데 10명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. 그리고 7월까지 보더는 닫는데요. 그러니까 여행이 가능하진 않죠. 7월 후에 된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에요.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7월까지 보더는 닫겠다라고도 했어요. 그 내국인 사이에서도. 그 다음에 정말 부러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레이드 있는 데죠. 여기는 이미 뭐 시작도 됐고, 왜냐면 14일 동안 확진자가 1명도 안 나왔대요. 정말 안전한 도시네요. 그래서 첫 번째로, 하지만 보더는 더 강경하게 유지하겠다고 했어요. 왜냐면 지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확진자가 없으니까 외부 유입에서 또 확진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괜찮은 정책이죠. 그 다음에 술 팔지 않는 카페나 레스토랑은 밖에 10명까지 앉아도 된다고 나왔어요. 그리고 그러니까 브런치 카페 같은 데가 또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, 이 정도면. 그쵸? 그 다음에 아웃도어 스포츠 해도 괜찮다고 나왔고, 그 다음에 도서관도 열고 미사도 괜찮다고 했어요. 하우스 인스펙션이나 옥션, 이렇게 집 사고 팔고 하는 옥션 있잖아요. 그런 거 할 수 있다고. 10명까지. 그러니까 막 11명이면 또 안 되는 건가 봐요. 10명까지 괜찮다고. 그 다음에 장례식은 20명까지 안에서 할 때는 괜찮고, 야외에서 할 때는 30명까지 허용한다고 장례식을 했고, 6월 8일에 극장이나 짐, 그리고 갤러리, 박물관 20명까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연다는 얘기겠죠. 자, 드디어 빅토리아 뉴스가 나왔어요. 방금 따끈따끈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. 많이는 안 변했어요.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덜 변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우리가 4가지 이유로 밖에 나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, 전에 스테이지 3에서. 근데 거기서 그냥 한 가지 이유가 더 추가가 됐어요. 그리고 조금 세세하게 바뀌었는데 알려드릴게요. 제가 또 보면서 할게요, 못 외워가지고. 자, 내일, 그러니까 16일 자정부터 11시 59분부터 부터 5월 말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를 잘 지켰을 때 이게 3주 정도죠. 지금부터 5월 말까지라고 하면 3주 후에 이게 잘 지켜졌을 때는 6월에
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. 뭐 소셜 게더링 이런 게 더 많이 넘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. 첫 번째로 바뀐 거는 5명까지 가족이나 친구가 방문할 수 있다. 근데 그 친구라는 의미가 뭐 오늘 만난 친구, 어제 만난 친구 이런 친구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있죠. 이 상식선에서 혼자 사는 싱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면 뭐 좀 너무 이렇게 우울해서 혼자 있다 보면 또 우울해지니까 그런 걸 좀 걱정을 해서 이런 거를 허락한 것 같은데, 가족이나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은 친구들을 5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고 집 안으로 했어요. 하지만 이게 뭐 집에서 파티를 하고 술을 마시고 뭐 자고 가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꼭 필요했을 때, 뭐 내 친구가 되게 슬퍼한다 이랬을 때 방문을 간단히 해가지고 간단한 저녁 식사 정도는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10명까지 밖에서 운동이 가능하다. 이 운동이 뭐냐, 뭐 낚시나 골프 아니면 이렇게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. 축구는 11명이죠. 그래서 축구는 안 되겠지만 10명까지 그렇게 아웃도어에서 운동하는 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. 근데 뭐 이전에도 제일 파크 같은 데 가보면은 하는 사람들 많긴 했는데, 어쨌든 이게 오피셜로 지금 발표가 된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디스턴싱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, 이제 세 번째로는 장례식 20명까지, 이거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거죠. 그리고 웨딩은 10명까지 허용하겠다고 했어요. 장례식은 정말 너무 잘 된 것 같은 게, 이거 진짜 전에 몇 명이었죠? 3명이었나? 5명이었나? 그거는 너무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. 20명은 그래도 가까운 친지들이 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카운셀링 같은 거 있죠.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?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막 텀을 갖고서는 치료를 받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카운셀링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카운셀링들 있죠. 이런 거는 허용이 된다고 했어요. 그리고서는 이제 재택근무는 여전히 하겠다고. 이거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, 왜냐면 회사원들이 나와야 다른 게 조금 활성이 될 텐데 아직도 재택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3주 동안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. 그래서 3주 동안은 재택근무를 계속 하는 걸로. 그리고 카페나 레스토랑도 3주엔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엔 달라지는 거 없다고, 계속 테이크어웨이 유지하겠다고 했고, 이건 정말 좀 실망스럽죠. 이 하스피탈리티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좀 실망스러워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밖에 레크레이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뭐 캠핑을 한다던가 정말 노는 목적 이런 건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만 니네 뭐 나가서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한 게 나중에 뉴스에 나온 게 5명까지 방문, 친구나 가족의 방문이 괜찮다라고 나왔고, 두 번째로는 밖에서는 10명까지 소셜 게더링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, 세 번째는 AFL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죠. 왜냐면 AFL 시즌 끝났다고 전에 처음에 스테이지 1 시작할 때 얘기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. 왜냐면 지금 상황이 나아지니까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골프 같은 스포츠 밖에서 하는 거 괜찮다. 네 번째로 나왔고,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섯 번째로 내일 저녁 자정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나중에 뉴스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게 빅토리아가 왜 그러냐면 시다 미츠라는 데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거의 76명 나왔고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. 아마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. 그래서 아쉽지만 3주는 더 비슷한 상황으로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그래도 친구가 놀러 올 수 있다니 그거는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보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만날 수 있다는 게 좋네요.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정말 이렇게 확확 변하는 거, 제가 자잘한 거는 안 올리거든요. 왜냐면 자잘한 건 주마다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제가 그 비디오를 업로드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업로드 안 하고 이렇게 크게 바뀌는 것만 업로드 할 테니까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